당사자들끼리 하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 5.18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고 그 위에 특별법까지 하고 네. 또 그 이 앞전에 왜곡 폄하 발언이 국민의힘 전실에서 있었을 때 여의도 앞에서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은 시민사회와 광주 시민과 국민이 함께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방법은 그렇다면 당사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초수급자도 많다. 내일모레 돌아갈 수도 많다. 특전사 마찬가지로. 그러면 꼭 이런 방법이었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네. 군복을 꼭 입고 왔어야 되느냐? 네. 그다음 이 선언이 있기 전에 시민사회가 더 많은 대화를 가지고 우리 이런 현실이니까 같이 합시다. 많은 방식이 있을 건데 왜 꼭 이런 방법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상규명이 아닌 또 다른 혹셈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매우 많거든요. 좋은 질문 해주시면 요즘 한간에 떠도는 말씀 정리해드릴게요. 왜곡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5.18 왜곡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광주 문제 해결 원칙이 뭡니까? 발포명령을 찾아서 진상규명 아닌가요? 그래서 책임자 채워버린 거 아닌가요? 그거의 두 개가 전제돼야만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 산업재해법에 의해서 보상인데 이게 국가 배상으로 돼야만 나머지 모든 부분이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또 가해자인 사람들까지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지금은 총을 쏜 사람은 있는데 총을 누가 쐈냐가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가해자가 없다고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총 맞은 사람이 있는데 총을 쏜 놈이 없으니까 우리도 피해자인데 말만 피해자지 쏜 놈이 없어요. 맞긴 맞는데 때린 놈이 없다고요. 때린 놈이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왜곡같이 같이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상규명을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민사회한테 왜 접근을 못했냐. 아니 우리들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이때까지 이런 일들을 방금 말씀드렸고 아까 공로장이라고 했는데 공로장으로 가기까지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논할 그런 판단이나 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경신령을 비롯해서 뭐 5월 어머니집 하다못해 뭐 육아협이고 뭡니까 개발 사회단체들도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주요 사업 광주 시민한테 우리한테 다 알려 싸고 오십시오. 우리 1년 사업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의견 어땠습니까? 물어볼 적 있습니까? 남은 사회단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지켜보고 영 안 됐으면 그 이후에 조언을 한다든가 또 비판을 하면 괜찮아요. 지금 전부터 정책인 쇼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죠. 행사 전날 18일 날 오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방법이 있고 이것뿐이라는 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같이 해서 43년 동안에 많은 5.18에 대한 성과들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사회는 오늘 입장문에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사회를 매도했고 또 시민사회와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민사회에 매도한 건 아닙니다. 그 매도 전혀 좀 취소해 주십시오.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매도 아니면 뭡니까? 무슨 매도입니까? 자, 우리가 이때 걸어온 과정 속에서 행사위도 보십시오. 행사위도 구체적으로 이런 접근 방법을 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애고하고 정신 개정 사업한다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으나 광주 문제 5대 해결 원칙에 가까이 접근을 해가는 것이 해법이 그걸 풀어가는 그 방법이 가장 우리한테는 절실한 방법인데 이러한 절실한 방법에 구체적으로 접근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최고 통수권자들이 다 사면을 통해서 화해를 다 해줬다고요. 법적으로. 이 말이 틀린가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사죄라든가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번 5월 행사에서도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배달하는 입장이라고 이런 거 정해진 게 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릴게요. 대구국민 선언시에 갖는 법적 의미 그 이전에 5.18의 최대의 원흉이라고는 누구나 다 전두환 노태우라고 규정돼 있죠.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행사 이번에 참여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그 부분은 네. 그 시민사회에서 저희를 배제시키겠다고 그저께인가 그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결정이 된다면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참여. 그 수업 따르겠어요. 시민단체가 원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주인 없는 공사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지금 가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시간 있으면 3공수, 7공수, 11공수 관련된 분들 가서 무릎 꿇고 가서 사정을 빌더라도 빚을 내더라 가서 사정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시민단체가 이번 행사에서 게재하겠다고 하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면 배제하면 당연히 따라야죠. 혹시 뭐 별도 행사 계획하시거나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은 이 진상규명 5.18 5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행사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심지어 희호제 같은 것도 상해서 전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 있으면 계엄군 한 명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진실규명 발포 명령자 그 다음에 안매장 이런 분들을 차단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택시 행사도 안 하시는 거고 부활제도 안 하신다. 다 취소하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거. 방금 배제한다고 그랬지 배제. 방금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념행사위에서는 배제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시민 뜻에 따라겠다 그 말씀입니다. 따르고 타단체가 하는 걸 간섭 안 한다고 그랬죠. 타단체가 하는 일에 절대 간섭 안 씁니다. 결정한 대로 따라갈 거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남한테 미뤄놨던 거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 저희들하고 그 검은 베레모를 쓰고 특전사복이 좋아서 만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은 감정이 없는 동물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해봅시다. 과연 진상규명을 말로만 했는지 형식으로만 했는지 그 진상규명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보자고요. 우리 질문하신 우리 이 기자님 법적인 용어로 화해의 의미로 잘 보시고요. 다 사과했어요. 네? 전두환 노태우를 누가 사과했습니까? 지부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잖아요. 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의 자문도 하신다. 정심도 대접한다. 수차례 불러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화해 제스처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했겠어? 아까 제가 양도한 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법적인 측면하고는 너무 이미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 가지 우리 하나 또 공론 하나 붙일게요. 또 이것도 공론 안 했다고 하니까 기자 여러분께서 꼭 써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가 만약 와서 사죄를 구한다면 이미 했는데 그 사죄가 과연 진정한 사과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받아주면 또 지금처럼 진정한 사과도 안 했는데 왜 받아주냐고 난리를 칠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보고 싶고 그리고 사과도 계속 해왔는데 언제까지 사과할 것인지 광주 진압군 2만 명이 전부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봐 주시고 해줬으면 43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것이 더 빨리 접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최육범 총재의 인사말 속에 광주 파괴하는 질서유지 임무차원이라고 두 번을 언급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때 온 사람들이 무슨 명령으로 왔습니까? 개인이 왔습니까? 계엄군으로 왔습니까? 계엄군으로 왔죠. 계엄군으로 왔죠. 피해자라고 자기도 그러니까 온 것 자체가 뭡니까? 온 것 자체가 개인 요고 싶어서 왔습니까? 광주 시민을 아예 맘먹고 죽이려고 왔냐고요. 계엄군의 사명이 뭡니까? 계엄군의 사명이 뭐냐고요. 저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어디로 오니까 계엄군은 글자 자체 계엄군 의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중에 물론 그게
내란 음모로 헌정질서 파괴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계엄군의 의무로 온 겁니다. 우리는 그 헌정 파괴 질서를 파괴한 놈들을 파괴하지 말라고 싸움에서 우리는 당위성을 갖고 우리는 저항을 했고, 그분들은 명령에 받고 와서 바로 계엄군의 임무를 다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날 입장문에 두 번에 언급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이게 입장문은. 바로 계엄군이라고요. 계엄군. 그걸 갖고 계엄군을 인정을 하신다. 이게 특전사 동지에 대해서. 아니 엄연한 현실인데, 아니 엄연한 현실 아닌가요? 그때 당시 그 계엄군 아니고 뭐 악마가 왔나요? 계엄군 현실을 받아들여줘야 전직 대통령이 사면한 거 이거 모든 법적 조치가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5.18 단체가 아무리 공포단체의 직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강하다는 겁니다. 당사자가끼리 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한다고 입장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당사자가 아니고 공법단체. 인사말 공법단체. 공법단체 회원인데 우리 당사자들만 물론 말했지만 약간 했지만 당사자들은 풀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당사자는 저기 그때 왔던 진학군도 있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도 많은 협조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저희들 뜻을 이해 못하고 막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극렬하게 막은 게 아니라 내부에서 단독 질주하니까 그러죠. 시민적인 이해도 없이.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시민적인 이해를 언제 누가 했냐고요. 네. 예? 이 기자님 언제 그렇게 해봤냐고요. 어? 아니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해야 되고 반대하면 반대만 질문하지 말고. 기자회견 좀 합시다. 다 해요. 예의 좀 지킵시다. 자, 이렇게 좋아요. 자, 이상 기자님. 자, 그러면 우리 5.18 문제는 5.18 관련된 일은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다 공론화해야 돼. 그분들이 반대하면 못 올 수밖에 없어요. 예? 방금 그렇게 말씀하면 이제 전부 광주 전체가 모든 걸 다 아니 저희 좀 해주세요. 녹취하고 있는데. 인력식 다녀다가 이까지 먹고 살았다고. 알겠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조용히. 다 연결해 보니까 다 있어. 자, 또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현재 지금 5.18 3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2개 단체가 하고 있고 유족회는 빠졌지 않습니까? 유족회는 빠졌고 또 5월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어머니 집이나 아니면 원로분들도 이제 반대쪽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른 분들과 이제 화합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런 과정은 좀 없으실까요? 앞으로 계속 설득해 가고 설득해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신 분 당초 아까 유족회도 정식으로 이사의 의견을 거쳐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참여 결정하셨습니다. 꼭 이사의 의견을 거쳤어요. 물어보세요. 근데 불참은 이사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하나 더 질문이 아까 그 정치적으로 이제 매도당한 게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이제 전혀 개입을 시키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정치권이 우선은 특별하게 도움받을 일이 없죠. 네. 자,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은 현장에 투입됐던 현장에 왔던 분들하고 진솔할 대화를 통해서 우선 풀어가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광주지회 특전사 광주지회 고문이 임성록 씨가 당시 이제 소위로 광주 5.18에 투입이 됐고 이분이 이용빈 의원과 이제 고교 선후배 사이로 두 회장님과 임성록 씨와 그다음에 이용빈 의원이 이제 함께 만났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12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단지 이제 이용빈 의원이 그리고 이용빈 의원이 이제 현충원에 회장님께서 현충원에 이제 특전사 묘지를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이제 이용빈 의원이 함께 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단순히 이제 좀 인도적인 차원인가요? 그때는 어쨌든 정치인이시니까. 그때는 이용빈 의원께서 아까 인류적인 양심에 인도적인 부분에서 뭐 지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고 이번 대국민 선언에는 시민사회적 비판이 있으니까 불참해 오셨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은 한 분도 안 오셨고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럼 정치권의 개입은 전혀
없다고. 아니 다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오잖아요. 예? 여기 와서 비판받으면 한 번도 안 올 것이고 칭찬받으면 오지만 하고도 문전 성시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이제 좀 안타깝게도 저희 5.18 단체와 5.18 회원들이 이제 좀 순수하시다 보니까 정치권들에게 좀 이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 이제 공법단체도 됐고 이 행사와 이 진행에 있어서 이제 두 회장님께서 정치권으로 개입과 이런 것들을 매도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모든 정치권의 개입은 다 막으실 생각이신지.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는 그 매도가 아니 그런 아닙니다. 뜻이 아니고 아까 이용빈 의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용빈 의원이 이게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주선을 했잖아요. 예? 특전사 동지하고 우리 5월 당사자들하고 그 임성록 고문이 10년 전부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5.18하고. 그런데 다 번번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안내를 했던 이용빈 의원의 그 이야기는 여기 또 말하면 곤란해. 여기 또 꼬투리 잡으면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분들도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더라. 그분들도 정신적인 방황 속에서 삶을 완전히 피폐해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더라. 어? 그런 구구절절한 애달품 이야기가 전에 와서 아까 우리 이상희 기자가 맞다. 그분들 대차 우리 이때까지 그 경운군 놈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맞아. 그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차 타고 야간 열차 타고 광주 사람 죽이자고 온 것도 아니고 경분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가라고 가고 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로 내 고향 산수동에 내 집이고 보니까 형님 아버지가 길거리 보이고 못 모르고 대회를 섰는데 형님하고 아버지가 돌멩이 던지더라. 그거 보고 충격 먹었다. 어? 그래서 고향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도 일체 내가 진학군을 왔단 말을 지금도 못하고 저는 가슴 앓아 사는 사람 수없이 있다. 뭐 등등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드리는 거 아닌가요? 저도 또 만나서 이야기 들었고. 인도적인 방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근데 그 최일봉 총재가 말씀하신 양시론의 관점은 사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명령에 따라서 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느끼고 그랬던 분들은 이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죄가 되고 이런 것도 될 테지만 양심론적 관점은 와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와서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게 잘못 지금 그 우리 그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 입수하셨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사죄한다고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부터 가해자라고 와버리면 처벌 받는다고요. 법적으로 이미 대통령이 화해했잖아요. 누가 화해해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달라고 그 5.18 관련자들을 사면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 집권 말기에 사면해줬잖아요. 사면해줬는데 그 상층부만 해줬어요. 하층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러면 대국민 선언 때 가해자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 다 처벌받아요.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면 다음번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화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동선언문 발표 전에 어차피 이런 사과 로드맵이 맞춰졌으면 그 같이 발표를 했다면 지금 이런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고 시민단체도 납득을 했을 텐데 너무 추상적인 계획만 발표한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안 이루어지면 다시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장치만 마련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기자님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음번에 상세하게 사례를 드려야만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대부분 행사들을 정말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면 행사 내일 놔두고 오늘쯤이나 보도자료 뿌리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8일 전에인가 이거 정식으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즉시 발표한 지 30분도 안 되기 전에 정치 이슈라고 막 집단 비난 성명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아까 가해자는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일단 전두환 노태우는 이쪽으로 처벌 못 한다니까요. 일사부재로 이미 다 처벌 받아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총을 쏜 사람, 안매장했던 사람은 조금 곤란해요. 아직 그분들은 저희들이 화해 선언을 하지 않고 하면 본인들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 이 현장에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화해에 관한 부분은 또 아까 보면 그러면 가해자를 용서한가 그게 아니니까 이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회장님 한번 지난주에 그 공로자회랑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께서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이제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체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공동선언식과 합동참배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행사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지금 계신 기자분이 언론사에서 취재 방향을 잡을 때 100% 다 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방향이 틀려서 반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법단체는 아까 말씀 우리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저희들 둘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어떤 좀 과정을 거치셨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작년부터 직접 저하고 만나서 의형주도 맺었던 그 당시 공수부대 계엄군의 진압군 대위로 현장에 참여했던 분을 모시고 저희들 공로자, 부상자, 유족까지 합친 150명 정도가 소위 구적십자 병원이 지금 광주 국가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설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 여기서 여기가 트라우마 센터가 되니까 여러분들 위치도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신 분들 지금부터 수소문해서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 못하지 않도록 미리 좀 답습하자고 했고요. 거기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정식으로 사죄를 했어요. 저희들 앞에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회원들도 계시다고 그러시던데요. 초대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그분들은 근원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충영 씨가 그 부류에 속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반대하고 하는 분들이어서 그 다음에 저희들 송년회 때 요 근래 아마 뭐 12월 28일 날 작년에 12월 28일 날 700명이 저기 위더스 뭐 그룹 외종원인가요? 거기서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런 앞으로 2023년에는 화해와 포용 이런 감사 행사로 우리가 진압군을 포용해서 진상규명에 오로지 우리가 매진하자. 이분들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진상을 밝힐 수가 없다. 과거 우리가 제가 똑같이 아까 읽은 대로 이런 과정을 전부 설명해서 전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우리 회원들은 지금 흔들림 없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견 수렴은 그렇게 했다. 그럼 뭐 이사회나 뭐 총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시는 그보다 더 큰 전체 양측 유족까지 3단 체원들 전체 모인 데서 정리를 했다. 아까 유족회 말씀했잖아요. 유족회 이사회에 거쳐서 분명히 참여해놓고는 불참할 때 이사회에 거치지 않고 했어요. 회장이 그냥 회장 권한으로 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실제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면이나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5.18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자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 피해자다라고 하면 이 특전사들이 국가 배상을 논할 수 있다. 이 논리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5.18 단체가 또 현 정부 특전사 챙기기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건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 이 법률상 화해에 관한 부분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입장 등등을 아까 양실홍죄라고 전문 용어로 한번 따져봤어요.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왜 총을 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죠. 총을 쏘았기 사람이 밝혀졌냐고요. 아, 네. 우리는 분명히 맞았어요. 때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어요? 고 기자님, 정식으로 때린 놈이 증명이 돼야 법에 사법 처리할 거 아니에요. 총을 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없다니까 총을 쏜 사람이? 맞은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총 쐈다고 할 거예요? 총을 쏜 사람이 있어야 정식으로 가해자로 법적으로 된다고요. 법적으로. 예? 총을 쏜 사람이 나타나야 법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거고, 총을 쏜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와서 명령에 의해서 한편 가해자기도 하고 심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고, 이분들도 아직 아무런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부분 걱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 명령에 의해서 총을 쏴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면 국가 배상을 이 특전사들이 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염려하신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했던 것부터 잘 법률 검토를 해보시길 그 거꾸로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분열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하지 말고, 예? 사면의 뜻이 무엇인지, 과거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왔는지, 그 거꾸로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원 씨도 꼭 여기 가서 사죄했잖아요. 회장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진상규명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해자들을 이렇게 찾아낸 뒤에는 이후에 뭐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화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진상규명을 통해서 아니, 방금 기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거 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어떤 사람이 요가서 내가 안배장 어디 있다고 예를 들어 하고 총 쐈다고 누가 그러니까 하겠어요? 진상규명을 한 뒤에요. 네. 그들이 이제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진상규명이 되면 네. 그 뒤는요? 그 사람들 처벌해라고요? 예. 그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처벌해라고요? 아니,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벌할 수가 없죠. 처벌하려고 뭐라고 하였지. 그런 거 너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많이 진상규명의 때린다고. 목적이 뭔가요? 지금 하시는? 아니, 진상규명 목적인지 몰라요. 진상규명을 해야만 역사의 정리가 마무리되잖아요. 43년 동안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워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립 5.18 묘지 묻혀있는 핵물자묘 가보세요. 무명열사묘 가보세요. 그분들이 부모 지금도 찾지 못해가지고 우리 이은희 어머니는 자기 자식 찾는 2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그 애절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어디 묻혔다는 거 말고 하다못해 뼈라도 찾아서 제사라도 정확하게 지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진상조사위랑 지금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행사 당일날 원래 오후에 참배를 진행하기로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오전에 이제 참배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도둑 참배라는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기자님, 행사는 수시로 바뀌죠. 아까 5월 어머님, 인군단 어머님이 와서 정확하게 진학군들한테 정확하게 나무려고, 이놈 때문에 나는 지금 44년 동안 이렇게 험하게 세상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놈들 앞으로 세상을 더 잘 살아라 등등 하면서 예를 들면 진상규명 등등 정말로 가슴 열고 해주라라고 당부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도둑 참배처럼 의도적으로 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행사는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날 당연히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카톡방에 있다가 그 특전사 부대 참배를 막는다고 계속 고지가 떴잖아요. 떴어요. 우리는 자
특전사복을 입어야 80년 진학군을 왔던 사람들이 상징이 돼요. 기자 여러분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치더라도 그날 혼자서 참배해봤자 특전사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기자님이 기사를 썼어요. 회사명, 신문사명을 밝히지 않고 기사 쓴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의견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그분들을 특전사복을 입고 하라도 안 올 겁니다. 사복으로 올 텐데 그날만큼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특전사복을 입고 와서 80년 진압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사죄를 하시오. 그래서 사죄로 온 겁니다. 특전사복 아니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비열하게도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하고 마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누굽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마찰을 피하고 특전사 대원들에게 정말 5.18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일찍이 했고 행사를 또 하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하게 되면 분위기도 하고 보니까 뭐 제주도도 오고 여러 전국에서도 왔는데 또 돌아갈 시간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바에 내려오는 김에 어차피 들리는 길이니까 같이 하고 오는 게 행사를 치르는데 굉장히 편하게 좋겠다 그렇게 했던 그날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로 베레모를 다 벗었습니다. 베레모 벗고 그 참배 행사에 있습니다. 그 베레모 벗은 것도 그 김범태 소장님이 네, 그렇죠. 이제 요청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주저없이 다 벗고 다 그 참배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 끝나고 또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회장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묻고놓고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 출마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마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신가를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월 한간에 5.18 단체가 국방부에 뭘 납품한다. 그 전혀 정말로 근절된 유언비어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당하고 있는지 저희들 아직도 5.18 단체는 단 하나, 사업소 하나, 수익사업소 하나 정식으로 인허가 받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게 언제가 할지 모릅니다. 국방부 납품은 이미 제품이 다 완성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사실 누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신 김완배 준장의 유언이 이번 행사의 배경이 됐다는 보도가 좀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럼 그게 행사의 배경이 됐다. 그걸 이제 특전사 대원들이 자기들이 내부적인 아마 결의인 것 같고 난 몰라. 그 김한배 장군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없으면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